이런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치가 실용 아닙니까? 그럼 에너지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바꾸셔야 합니다. 속도감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일단 원장님께서 이런 좋은 포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차 포럼을 정말 끝까지 다 들었는데 그 이후에 팔로우업 해야 될 과제들이 도출됐고 야당 의원이 됐으니까 조금 산업부와 그 공기업의 반응이 뜨뜻미직해서 아직 의지가 안 보이는 지점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좀 하고 싶네요. 새로운 정부가 왔는데 이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이 지적한 내용들이 굉장히 수없이 많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 정부가 탄생한 만큼 좀 속도감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우선 발제 자료에 대해서 제 의견을 몇 가지 좀 드리고 그리고 국회에서 해야 될 지점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발제 자료에서 세계 경제 질서의 변화와 에너지 안보를 언급해 주신 지점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 탈세계화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으로 이 내용과 그 AI 혁명 저탄소 전기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현재 뭐 수입 의존도나 이런 분석 내용들이 정말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 안보 부분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이 화두를 지금 에너지 정책을 세울 때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여기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에너지 안보를 말씀드렸더니 일반인 분들은 에너지 안보라는 단어도 있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더 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이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어쨌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지금 저희가 닥친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것들을 말씀을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 논의가 여전히 뭐 탈원전이냐, 뭐 원전 핵이냐 이런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은 그런 양자택일의 시대가 아닌 것 같고요. 에너지 안보랑 우리 산업 경쟁력을 봤을 때 우리도 기술 수준하고 국가 경제 성장에 기반해서 실용적인 효율적인 에너지 전략으로 이제 바꿔야 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기치가 실용 아닙니까? 그럼 에너지 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바꾸셔야 합니다. 지난주 6월 26일부터 유럽 정상회의가 지금 열리고 있죠. 거기서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위원장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실용적인 에너지 전략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거기에 그 촉발을 일으킨 분이 마크롱입니다. 마크롱이 원자력하고 재생에너지가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나는 이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라고 발언을 합니다. 그런데 프랑스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프랑스는 AI 강국 3대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이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탄소 중립도 달성하면서 AI 산업도 키워야 되는 그런 지점들에 대한 고려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 여야 의원들이랑 같이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갔던 이유는 상해에 지금 AI 현황을 보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그때 AI 관련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이 우리는 원자력으로 이 에너지를 제공하고 있어서 솔직히 문제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중국은 곧 70 몇 기에서 이제 곧 100기가가 넘으면서 전 세계 원자력 1위 국가가 곧 될 겁니다. 그리고 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중국은 1위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화웨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재생에너지를 갖고 그린 수소를 만들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각국이 앞으로 본인들이 어떤 산업을 가져가느냐를 바탕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 것인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유럽도 우리보다 제조업 비중이 훨씬 낮은 상황에서 실용적인 에너지 전략으로 가겠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재생에너지만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에너지, 원자력, 수소, LNG, 심지어 LNG까지 다 놓고 지금 2050년에 탄소 중립 계획안을 저희는 논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좀 환영할 만한 신재생에너지 학회에서 4월 이제 충계 학술 대회에서 3개의 학회가 전기학회, 원자력학회, 신재생에너지 학회가 같이 그 2050년 에너지 믹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제안을 좀 주셨어요. 큰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전기법 말고 에너지 기본 계획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자력은 2050년에 석탄 발전을 0으로 한다는 가정하에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은 최대 확대를 고려하고 재생에너지는 가능한 확대하고 가스 발전은 적정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전략적인 에너지로 가져갈 수 있게끔 하고
무탄소는 수소랑 암모니아는 기술 발전을 고려해서 적정 수준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에너지 믹스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제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그 퍼센티지에 대한 레인지를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저희 앞으로 산업부가 이런 레인지를 전문가들이랑 얘기하셔가지고 제시하셔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찬반 의견이 있더라도 2050년을 대비해서 우리 이제 구체적으로 레인지를 가지고 원자력에 물어보면 원자력 100% 해야 된다고 하고요. 신재생에 물어보면 신재생 100% 해야 된다고 말씀 주십니다. 이거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레인지를 가진 에너지 믹스의 포트폴리오를 좀 제안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제일 먼저 드립니다. 그게 이제 제 그 발제의 자료를 보고 생각 들었던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 국회가 해야 될 역할을 제가 좀 봤는데 여기 이제 기존 에너지 정책의 문제점 너무 또 잘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여기 첫 번째로 보는 게 전환 비용 관련 사회적 공감대 부족. 국내에서는 탄소 중립 전환이 요구되는 비용 추계가 된 바 없죠. 없는 게 저는 지금 너무 속상합니다. 전문가분들 다 아실 텐데 에너지경비연구 있고 산업연구원 다 있는데 이거 비용 추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원 마련 어떻게 해야 될지 원장님 앞으로 이거 파울업 하실 때 이걸로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전문가분들이 생각하는 에너지 비용 추계라든지 이 재원 마련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이게 탄소 중립이 세대 간 갈등으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분담을 해야 되는지 이거 갈등의 시작이지만 갈등을 풀려고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 갈등을 풀려고 정부가 이제는 더 주도적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 아까 산업부 말씀하시는데 이게 갈등이 있습니다로 끝내시더라고요. 갈등을 풀려고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게 좀 매우 껄끄러운 일이지만 예전에 저희가 정부가 나서서 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나라가 성장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 저희 다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이제 법은 통과됐는데 그 후속 입법과 제도 개선이 지금 실제로 필요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국회에서 좀 꼼꼼하게 보려고 합니다. 뭐 지자체 이제 지역 요금 관련해서 산정 근거도 없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도 지금 치열하게 토론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재생에너지가 넘치는 지역에 뭔가 공장이 이전하거나 뭔가 했을 때 분산에너지 관련된 법이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국회가 더 나서서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송전망, 전력망 확충입니다. 이거 진짜 너무 늦었는데 네, 한전 기대 이해합니다. 이거 진짜 시급한데 한전이 뭐 책임지고 적게 시공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안 된다면 부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렵다면 민간이랑 같이 하십시오. 저 지난 정부 때 민간이랑 같이 하자 얘기했더니 갑자기 노조 반대로 결국 못했습니다. 그런데 산업이 살고 일자리가 살아야 노조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으로 고려를 하신다면 한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민주당 의원님들하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민영화 문제가 아니라 정말 돈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해서 전력망 깔고 싶은데 너무 늦어지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진짜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전력망만 단순히 까는 게 아니라 지금 계획안을 보니까 통신하고 도로하고 인프라, 철도 인프라를 깔려는 계획이 있더라고요. 철도하고 통신 인프라를 깔 때 전력을 같이 포함시켜서 깔 수 있는 것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수용성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좀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꼭 이게 국회에서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 저희 지금 여기 안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에너지 요금에 굉장히 개입을 하는 문제. 저는 이거는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에너지 요금을 정치적인 이유로 억제를 했고 실제로 그런 부담들이 한전의 적자로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 에너지 요금 관련해서는 다 독립적인 위원회가 있습니다. 개도국 몇 군데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 있잖아요. 이게 산업부 밑이 아니라 그냥 금융위처럼 진짜 독립적인
기간으로 전기하고 가스하고 열 정말 통합적으로 우리가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이런 미국의 에너지위원회를 보니까 당신이 무슨 말 했는지가 다 공개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독립적인 에너지위원회를 꼭 만들 수 있도록 미래연구원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에너지 전문가분들이 가장 원하는 지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야 저희도 2050년 에너지 플랜을 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4가지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